정보처리 탈쌤입니다. 오늘은 프로세스 스케줄링 중에서 라운드 로빈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제가 유튜브 특강에다가 퍼스트 컴, 퍼스트 서비스, 뭐 쇼티스트, 자퍼스트, 쇼티스트, 리메인 타임, 그리고 HRN 이런 것들을 올려놨는데 라운드 로빈 같은 경우에는 안 올려놨죠. 그래서 요것들 한번 올려보려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질문 주신 것도 있고 해가지고 요것들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라운드 로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잡에는 올려놨는데 그 문제들 중에서 몇 문제를 추려가지고 오늘 질문 온 거랑 같이 해가지고 그것들을 이 유튜브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프로세스 스케줄링을 알기 전에 우리가 운영체제에서 프로세스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줄줄줄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보면은 이거는 운영체제 제가 특강해 놓은 거 거기에도 있고, 자, 일단 이 그 상태 전이도, 프로세스 상태 전이도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준비 상태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실행 상태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세스 내가 더블 클릭을 따닥 하게 되면은 준비 상태로 탁탁탁탁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준비 상태에서 실행 상태, 야, 내가 처리해 줄게 라고 하는 거를 디스패치라고 하는 거고, 실행 상태에서 준비 상태, 한두 끝도 없이 할 수 없으니까 다른 것들 실행시켜야 되니까 요거를 보고 타임 런아웃이라고 한다. 그래서 준비 상태, 실행 상태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프로세스가 어디까지 수행했는지 그런 것들을 정보를 저장을 해놔야지 다음에 그게 들어왔을 때 거기서부터 이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라,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정보를 저장해 놓는 공간을 뭐라고 한다? PCB라고 한다.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이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준비 상태하고 실행 상태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뭐라고 한다? 컨텍스트 스위칭, 문맥 교환이라고 하는 거죠. 문맥 교환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맥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PCB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맥 교환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수행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PCB에서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맥 교환을 할 때 PCB라는 게 필요하다. 우리가 준비 상태, 실행 상태를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문맥 교환이라고 하는 거고, 이런 문맥 교환을 하기 위해서 PCB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그 연관지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냥 PCB가 뭐고, 여기는 문맥 교환이 뭐고, 준비 상태, 실행 상태, 대기 상태 이런 것들을 달달달달 외우게 되면은 시험장 가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이 연관지어서 외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음성 지원이 가능할 거예요. 여기 시험이 안 나왔냐? 나왔어요. PCB라는 것도 나왔고 문맥 교환이라는 것도 나왔고 여기 있는 프로세스 상태 전이도 이런 것들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리고 실행 상태를 계속 돌리다가 뭔가 IO라든지 인터럽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걸리게 되면은 대기 상태로 빼줘야 돼요. 제가 대기 상태로 이렇게 빼주고, 빼줄 때는 뭐 용어 없어. 자, 그리고 대기 상태에 잠자고 있는 거야, 대기실에서. 그러다가 이제 다 끝났단 말이에요. IO라든지 입출력이 그 인터럽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끝나게 되면은 다시 실행시켜야 되잖아. 그럼 이렇게 올리나? 못 올린단 말이에요. 어디로 올려야 돼요? 여기 있는 준비 상태 맨 뒤에다가 다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수행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뭐라고 한다? 웨이크업이라고 한다. 웨이크업이라고 하는 거고, 이런 용어들 다 나와요. 디스패치, 타임 런아웃, 웨이크업 이런 것들 나오니까는 꼭 기억을 해두셔요. 대기 상태, 준비 상태 깨워야지. 웨이크업 해가 발로 뻥 차가지고 깨워야지. 웨이크업 해가지고 깨우는 거고, 이런 것들까지 전체적으로 이것만 딱 알아도 준비 상태, 실행 상태, 얘는 디스패치, 타임 런아웃,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문맥 교환이라고 하는구나. 문맥 교환이 문맥 교환하기 위해서는 PCB, 뭔가 정보를 저장해 놔야 되니까 그 정보를 저장해 놓는 거를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 PCB라고 하는 거고, 실행 상태에서 뭔가 인터럽트라든지 IO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대기 상태로 빼야 되는구나. 대기 상태에서 이제 다음에 수행을 해야 되니까 얘를 어떻게 깨워? 웨이크업 해가지고 깨워야죠. 그래갖고 웨이크업 해가지고 실행 상태로 올리게 된다. 이런 것들을 조금 연관지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온 용어가 몇 개야? 이런 용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할 수 있잖아. 이런 것들이 시험에 다 나온 거니까 이거 다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에도 나올 수 있다. 음성 지원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프로세스 스케줄링 그 선저명 방식이라는 게 있고, 선저명이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비선저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선저명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제어권이 있는 거예요. 운영체제가 하는 거니까 운영체제가 강력한 제어권이 있어가지고 얘가 프로세서를 할당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그냥 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먼저 막 수행이 돼야 되면은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선생님 죽겠어요. 그럼 빨리 집어넣어야지. 저기서 이제 화장실이야. 이게 화장실인데 이게 화장실이란 말이에요. 요 앞에 선생님이 있고, 이제 여기 이 CPU에는 한 놈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놈이 들어갔어. 어떤 놈이 들어갔는데 저기서 이제 얼굴이 노랗게 돼가지고 애가 식은땀이 질질 나면서 선생님 죽겠어요. 환장하겠네 이러면서 들어와. 그럼 어떻게? 빨리 집어넣어야지. 여기 있는 애 확 빼내버리고 그냥 휙 집어넣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게 선저명이야. 강력한 제어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근데 비선저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어권이 없어. 그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딱 들어갔어. 변비네. 한 두어 시간 걸리네. 근데 저기서 애들이 한 열댓 명이 얼굴이 노랗게 돼가지고 막 뛰어오는 거. 죽겠다고.
설사를 했나 봐. 애들이 뭐 잘못 먹었나 봐. 버섯 따 먹었나 봐. 그래갖고 애들이 다 막 환장하고 막 이렇게 오는겨. 그럼 어떡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이 선생님 바들바들 떨면서 아유 어떻게 해야 되지? 야 너 언제 끝나니? 막 이러는 거지. 그게 비선저명이 되는 거야. 식사를 다 하고 이제 밥하고는 연관이 없을 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이 종류들 알아두셔야 돼요. 자, 선저명 방식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 로빈, 오늘 공부할 거 라운드 로빈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그리고 SRT, 열차가 아니라 쇼티스트 리메이닝 타임, 그리고 MLQ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MLFQ라고 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라운드 로빈 같은 경우에는 시간, 타임 슬라이스를 할당해가지고 계속 돌려주는 거고, 자, SRT 같은 경우에는 실행 시간이 빠른 거를 먼저 집어넣는 거. 자, 그리고 MLQ 같은 경우에는 얘는 큐를 만들어요. 그래서 뭐 시스템 큐이다, 실시간 큐이다, 배치 큐이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어떤 프로세스가 어느 큐에 적당할 건지 그런 것들을 싹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에 있는 큐들이 전부 다 수행이 되어야지 그 다음에 있는 큐에 있는 것들이 수행이 될 수 있고, 이 수행되다가 상위 큐가 들어오게 되면은 걔네 먼저 수행하는 거, 그걸 보고 MLQ라고 하는 거고, MLFQ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큐를 만들어 놔요. 근데 얘는 뭐 딱 들어가면 얘는 2초, 4초, 8초, 라운드 로빈 이런 식으로 돌리는 게 MLFQ이다. 자, 비선저명 방식 같은 경우에는 FCFS, 퍼스트 컴, 퍼스트 서비스, FIFO나 FCFS나 똑같아요. 자, 그리고 SJF, 쇼티스트 자퍼스트라는 것도 있고, HRN이라는 것도 있고, 우선순위라는 것도 있고, 자, 그리고 기한부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퍼스트 컴 퍼스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먼저 들어오는 먼저 처리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SJF 같은 경우에 쇼티스트 자퍼스트는 실행 시간이 빠른 거를 먼저 집어넣는 거. 얘랑 똑같아요. 자, 그다음에 HRN 같은 경우에는 경로 우대 사상을 적용시켜 가지고 대기 시간 플러스 실행 시간 나누기 실행 시간 이걸로 우선순위를 구하는 거고, 높은 게 우선순위가 높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우선순위는 말 그대로 프로세스에다 우선순위를 주는 거고, 기한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딱 정하는 거죠. 너 10분 안에 다 끝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여기 있는 기한부가 되는 거예요. 10분 안에 못 끝내면 확 끄집어내는 거지.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 그게 기한부라고 한다. 자, 그리고 요것들을 또 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 용어가 있어요. 기하현상이라는 게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에이징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에이징 기법이라는 게 있다. 자, 기하현상 같은 경우에는 굶어 죽는 거죠. 이 프로세스들이 프로세서를 할당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는 거를 기하현상이라고 하는 거고, 기하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 거는 쇼티스트 리메이닝 타임, 그리고 MLQ, 멀티레벨 큐, 자, 그리고 쇼티스트 자퍼스트, 자, 그리고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기하현상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거고, 에이징 기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하현상을 조금 해결한 기법이 에이징 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징 기법은 MLFQ하고 여기 있는 HRN 이런 것들이 에이징 기법을 적용한 그런 좋은 프로세스 스케줄링 알고리즘이다. 이런 것까지 같이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운영체제를 이렇게 프로세스에 대해서 운영체제를 정리를 할 때는 이렇게 연관지어서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상태전이도라든지 그리고 상태전이도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라든지 이 왔다 갔다 할 때, 준비 상태에서 실행 상태로 왔다 갔다 할 때 이런 문맥 교환이 일어나는 거고, 문맥 교환이 가능한 거는 PCB라는 것 때문에 가능하다. 자, 그리고 이런 프로세스 스케줄링을 할 때는 두 가지, 선저명이라는 게 있고 비선저명이라는 게 있는데 종류는 이렇고 종류는 이렇다. 자, 그리고 기하현상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배고파 죽는 현상이고, 그런 것들이 유발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 자, 그리고 에이징 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기하현상을 조금 해결한 기법을 에이징 기법이라고 하는 거고, HRN이라든지 멀티레벨 피드백큐라든지 이런 것들이 에이징 기법을 적용한 예이다. 야, 여기까지 알아두면 몇 가지를 하는 겨.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좀 연관시켜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냅다 외운다고 해가지고 정보 처리 기사에선 합격할 수 있겠지만, 이거 합격하기도 힘들어. 그 용어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묶어서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묶어서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요거는 이제 정리 요만큼 하고 라운드 로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라운드 로빈. 자, 문제 유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형들, 이제 세 가지 유형들을 가지고 와봤어요.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순서 구하는 거예요, 순서. 자,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스케줄링 할 경우 입력된 작업이 다음과 같고, 각 작업의 CPU 할당 시간이 4시간일 때, 자, 모든 작업을 완료하기 위한 CPU의 사용 순서를 옳게 나열하시오 라고 했단 말이야. 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자, 지금 보면은 라운드 로빈 같은 경우에는 타임 슬라이스를 할당해가지고 그 시간만큼 수행하고 돌리고, 수행하고 돌리고, 수행하고 돌리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뭐 나중에 뭐 치고 들어오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라운드 로빈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유형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먼저 10시에 A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얘는 10시 30분에 들어오는 거니까 30분 동안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A 먼저 집어넣어야 되겠죠. A를 먼저 여기 있는
CPU에다 할당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얘가 몇 시간 수행하는 거예요? 4시간 수행할 거예요. 근데 얘는 작업 시간이 5시간이니까 4시간 동안 수행을 하게 되면은 1시간이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얘 10시부터 시작했으면은 얘가 오후 2시에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B하고 C하고 도착한 거죠. B하고 C하고 어디 도착했어요? 준비 상태 Q에 B하고 C하고 이렇게 도착한 그런 상태가 된다. 자, 그리고 나서 4시간이 딱 끝나고 나면은 이 A는 어떻게 해야 돼요? A는 아직 1시간 남아있으니까 뒤에 가서 예쁘게 대기를 하고 있겠죠. 준비 상태 Q로 가서 예쁘게 대기를 하고 있게 된다. 자, 그 다음으로 들어오는 건 뭐예요? B 들어와야지. B가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B가 10시간짜리잖아요. 4시간 수행하게 되면은 6시간이 남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B라는 놈이 뒤에 가서 이렇게 예쁘게 배치를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라는 놈이 들어올 거예요. 자, C라는 놈이 들어오면서 얘는 15시간이니까 4시간 수행하면 11시간 남게 되는 거죠. 자, 11시간 남고 C라는 놈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이거 안 그려주셔도 돼요. 그냥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된다. 요것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돼요. 얘는 지금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거지 얘까지 시험에서 그리실 이유는 없다. 안 그릴게요, 이제. 자, 안 그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BC가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 준비 상태 Q에 ABC, ABC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C라는 거 수행하고 나서 A 수행해야 되겠죠. 자, A를 수행하는데 얘는 4시간짜리 작업인데 1시간 있으니까 그냥 끝났죠. 자, 여기서 1시간 작업하고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라는 놈 들어와야 되잖아요. 자, B라는 놈 들어올 거고 4시간 작업해야 되는데 2시간 남게 되는 거죠. 4시간 작업하고 2시간 남게 된다. 자, 그리고 C라는 놈 집어넣어야 돼요. 자, C라는 놈 이렇게 집어넣고 4시간 작업하게 되면은 7시간이 남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A는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B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B를 이렇게 집어넣게 된다. 그럼 B가 2시간 하고 끝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C 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C를 이렇게 집어넣고 얘는 이제 3시간 남게 되는 거죠. 아니, 나머지 것들 없는데 그냥 C 그냥 쭉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은 컴퓨터는 멍청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 다른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또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준비 상태로 뺀 다음에 다시 실행 상태로 집어넣어야 돼요. 다시 실행 상태로 C가 들어오게 되는 거고 3시간을 딱 하고 나면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BC, ABC, BCC 이런 식으로 수행이 되게 된다. 그래서 정답은 ABC, ABC, BCC 이런 식으로 수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유형이 나올 수도 있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유형 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세스들의 도착 시간과 실행 시간이 다음과 같다. CPU 스케줄링 정책으로 라운드 로빈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 평균 대기 시간을 구해쇼. 단 시간 할당량은 10초이다. 자, 요거를 그 카페에다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시겁했어, 사실. 나 설명 잘못했나? 얘가 11초였나? 막 이러면서 굉장히 시겁했는데 다행히 아니더라고. 자, 보면은 지금 얘가 이제 요 다음 문제하고 조금 그 연관시켜가지고 그 질문을 주셨는데 그건 아니에요. 자, 보면은 일단 먼저 프로세스 1이 도착 시간이 0이니까 먼저 들어올 거 아니라 자, 프로세스 1이 이렇게 들어올 거고 자, 지금 10초 동안 수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10초 동안 수행하는 도중에 여기 있는 P2가 준비 상태 Q로 이렇게 들어오겠죠. 준비 상태 Q로. 요거는 그냥 그리는 거니까 요거까지 시험에서 그릴 이유는 없어요. 자, P2가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P2가 이렇게 6초니까 10초를 수행하는 동안 여기는 P2가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얘는 10초를 수행하고 끝나버렸죠. 10초를 수행하고 얘는 아예 끝나버리게 되는 거라. 여기 10초 동안 수행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P2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준비 상태 Q에. 그러니까 P2를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될 거예요. P2를 수행을 하면서 얘가 이제 10초 동안 수행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얘가 이제 10초 동안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얘가 이제 8초가 남게 되는 거죠. 10초를 수행했으니까 8초가 이렇게 남게 된다. 그럼 여기서 아까 P1이 10초 동안 수행했고 P2가 10초 동안 수행했단 말이에요. 평균 대기 시간을 구해라, 평균 반환 시간을 구해라 라고 했을 땐 여기다가 숫자도 써주셔야 돼요. 얼만큼 수행을 했는지.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수행되는 동안, P2가 수행되는 동안 이 P3이라는 게 들어왔죠? 14초니까 지금 P라고 P하고 수행되는 게 20초잖아요. 20초 안에 P2는 여기 올라가 있고 P3이라는 게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P4도 들어와 있잖아요. P4도 이렇게 들어와 있게 되는 거고 P5도 들어와 있죠. 19초니까 도착한 시간이 19초니까 얘가 끝나는 시간이 20초란 말이에요. 20초 전에 여기 있는 P5까지 들어온 거잖아요. P5까지 이렇게 준비 상태 Q에 이렇게 들어와 있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P2가 끝났잖아요. P2가 8초를 남겨놓고 끝났단 말이에요. 아까 P1 같은 건 못 들어가지. 끝났으니까. 근데 P2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초를 남겨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쁘게 준비 상태 Q로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P3라는 게 이렇게 올라가겠죠. P3라는 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얘도 10초를 수행을 한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5초만 수행하는 거니까 자, 얘는 5초만 수행하고 딱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뭐 여기 준비 상태 큐에 늘 이유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준비 상태 큐에 들어와 있는 거 뭐예요? P4란 말이에요. P4. 그래서 P4가 이렇게 수행이 되면서 얘가 이제 10초를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럼 2초가 남게 되는 거고 얘는 10초를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된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P4가 예쁘게 뒤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왜? 여기 2초 남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건 P5란 말이에요. P5가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초만 수행하는 거잖아요. 1초만. 그래서 1초만 딱 수행을 하는 거예요. 1초만 딱 수행을 하고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아예 여기 준비 상태 큐에 들어가 있지도 않게 되는 거고 이거 안 그리셔도 돼요. 이거 굳이 안 그리셔도 된다.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뭐예요? P2 들어와 있었잖아요. 아까 전에. P2 들어와 있으니까 P2 8초니까 P2 해가지고 얘가 10초 동안인데 8초 수행하니까 그냥 8초하고 끝나겠죠. 8초하고 끝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지금 P4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P4가 이렇게 남아있는 거고 2초 수행하고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끝나게 된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그 P4하고 P2하고 이렇게 바뀌어야 되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요거 두 개 수행되는 동안 그러니까 첫 번째 얘가 수행되는 동안 얘가 준비 상태 큐에 들어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얘는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비 상태 큐어는 안 들어가요. 자, 그리고 P2가 수행되는 동안 얘 10초 동안 수행하는 거니까 총 20초 동안 요 두 개가 20초 동안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자, 20초 동안 수행을 하면서 얘도 들어오고 얘도 들어오고 얘도 들어오는 거죠. 여기는 14초에 도착했고 15초에 도착했고 19초에 도착했기 때문에 요거 다음에 도착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얘는 그냥 단순하게 도착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19초 안에 그러니까 20초 안에 19초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 나머지 것들 P3, P4, P5 이것들 다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P1, P2, P3, P4, P5, P, P4 이런 식으로 수행이 되게 된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보면은 P1이 먼저 들어오는 거죠. 자, P1이 먼저 들어오는 거고 얘가 10초를 수행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10초를 수행하고 얘는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얘는 준비 상태 큐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P1이 수행이 되면서 P2라는 게 준비 상태 큐에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얘가 끝났을 때 준비 상태 큐에 P2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P2를 올려요. P2를 올린 상태에서 얘가 이제 10초 동안 수행을 할 거예요. 자, 10초 수행하게 되면 얘는 8초가 남아 있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그 10초 동안 수행하는 동안 이 P3이라는 거 도착했고 P4라는 거 도착했고 P5라는 거 도착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P3 들어와 있고 P4 들어와 있고 그리고 여기에 P5 들어와 있다. 얘는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얘가 끝나고 나면은 요 뒤에 예쁘게 배치가 돼 있겠죠. 그러니까 P, P3, P4, P5, P, P3, P4, P5 이런 식으로 줄줄줄줄 계속 연속적으로 수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막 바뀌거나 요 다음 문제처럼 바뀌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자, 어쨌든 P라는 게 이제 푸는 거. 요거 이제 준비 상태 큐가 있었으니까 좀 헷갈리니까 푸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P1이 10초 수행하고 끝났어요. P2는 10초 수행하고 8초 남았어요. 그 다음에 P3 들어오면서 자, 얘는 10초를 수행하는데 5초만 있잖아요. 5초만 있으니까 5초하고 끝나게 되는 거고 P4 같은 경우에는 P4는 얘는 10초 수행하는 거죠. 10초 수행하고 얘가 이제 2초가 남게 된다. 자, P5 같은 경우에는 얘는 1초 수행하고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 거 P2가 남아 있잖아요. P2 같은 경우에는 8초 수행하는 거니까 8초 수행하고 끝나게 되는 거고 P4 같은 경우에는 2초 수행하는 거죠. 자, P4 같은 경우에는 2초를 수행하고 끝나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대기 시간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대기 시간 같은 경우에는 P1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기 시간이 아예 없잖아요. 그렇죠? 얘가 제일 처음 도착했기 때문에 얘는 대기 시간이 0초가 되는 거고 얘는 대기 시간이 0초가 되는 거고 자, P2 같은 경우에는 끝나는 지점을 봐야 돼요. 어디서 끝났나 봤더니 여기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끝났으니까는 나 빼고 왜 나를 빼냐? 나는 실행 시간이니까 내가 들어간 건 실행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요놈하고 뺄 거예요. 자, P2하고 요거를 뺀 상태에서 나머지 것들 더해주면 되는 거죠. 10초 더하고, 자, 여기 있는 5초 더하고, 여기 있는 10초 더하고, 여기 있는 1초 더하고, 이렇게 4개를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6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26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도착 시간이 몇이에요? 6초예요, 6초. 그러니까 여기서 6초를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세스 2 같은 경우에는 얘는 20초를 대기를 탄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P3 같은 경우에 어디서 끝났어요? P3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끝났네. 여기서 끝났단 말이에요.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얘는 나 빼고 10초 대기했고 플러스 10초 대기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얘가 도착 시간이 몇이에요?
도착 시간이 14초란 말이에요. 20에서 20 마이너스 14를 하게 되면은 얘는 6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최종적으로 6초 동안 대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 P4는 어디서 끝났어요? P4는 제일 마지막에 끝났단 말이에요. P4 요놈하고 요놈하고 X로 할게요. 요놈하고 빼고 나서 나머지 것들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10 플러스 10 플러스 여기 있는 5 플러스 이건 P4니까 빼주고 그 다음에 얘 1 플러스 여기 있는 8 나는 실행 시간이니까 얘는 대기 시간이 아니라 실행하는 시간이니까 나는 빼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빼주고 그럼 얘는 25가 되는 거고 얘는 26이 되는 거고 8 9, 10 해가지고 34가 되는 거죠. 맞나요? 34가 되는 거죠. 34가 된다. 그래서 34가 되고 얘가 지금 도착 시간이 몇이에요? 15초란 말이에요. 15초. 그래서 요거를 빼주면 되는 거죠. 19 나오는 거고 2, 1, 19초. 얘는 19초를 대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얘는 19초를 대기를 했다. 계산기를 꼭 가지고 가세요. 계산하려고 그러니까 환장하겠네. 자, 어쨌든 산수가 딸려. 자, P5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끝났나 보니까는 여기서 끝났단 말이에요.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뒤에는 P2하고 P4니까 얘는 빼고 이 앞에서 P5가 사용된 건 없죠. 그러니까 얘만 빼면 되는 거지. 얘만. 여기서 10, 15, 10 하니까 35가 되는 거죠. 35가. 35에서 19를 빼줘. 아유, 숫자도 참. 여기서 1, 6 내려오는 거고 2에서 1 빼면 1, 16이네, 16. 얘는 16초를 대기한 거예요. 얘는 16초를 대기를 했다. 그래서 평균 대기 시간 구해보면은 이렇게 해서 20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26이 되는 거고 19를 더하게 되면은 95가 되는 거고 1 올라가고 2, 3, 4, 45가 되네. 자, 그리고 45에다가 16을 더하게 되면은 1이고 1, 4, 5, 6, 61이네. 61이 되는 거죠. 자, 61 나누기 5를 하게 되면은 5, 1은 5, 5, 20 그리고 여기에 5, 20 해가지고 12.2초가 되는 거지. 야, 산수가 틀렸을지도 몰라. 답 만나보자 일단. 12점이 맞네. 12.2가 되는 거예요. 뭐 산수가 너무 느리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전 정보처리 기사 강사지 산수 강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12.2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2초라는 거 계산기를 꼭 가져가세요. 자, 12.2초라는 거를 꼭 구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반환 시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기 시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들 일단 다 그려야 돼요. 그래서 P1, P2, P3, P4, P5, P, P4 이런 식으로 쭉 그려놓고 얘가 얼만큼 수행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기 시간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끝나는 시점을 딱 갖다 놓고 이 P4는 여기서 끝났으니까 내가 끝나는 시점을 딱 갖다 놓고 나 빼고 나머지 것들 다 더해주게 되는 거죠. 다 더한 다음에 여기서 도착 시간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대기 시간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구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요 질문은 그냥 P1, 2, 3, 4 요거 그대로 수행된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왜냐하면은 이 19초 같은 경우에는 요 두 개가 수행되는 동안 이런 것들 다 도착하는 거니까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12.2초가 나와요. 정확해. 계산기 두들겨 보시면 12.2초가 정확하게 나올 거예요. 오케이. 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얘가 이제 작년에 2022년도에 계리직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아주 허를 훅 찔른 문제가 되는 거죠. 왜 허를 훅 찔른 문제가 되냐면은 좀 보면 아세요. 그리고 요 문제 나오면서 막 국가직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문제가 나와서 엄청나게 많이 틀렸어요. 근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제위원분들이 딱 봤을 때 야, 기가 막힌 문제이다. 그래요. 요 갖고 가야 되겠다. 싹 갖고 와서 문제 딱 내버리면은 야, 그냥 다 틀려버리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도 푸실 수 있어야 돼요. 뭐 이거 푸는 방법은 뭐 선생님들마다 다 틀려요. 그래갖고 저는 저 나름대로 푸는 방법이 있으니까는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보면 다음 표에서 보인 4개의 프로세스를 시간 할당량이 5인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 기법으로 실행시켰을 때 평균 반환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평균 반환 시간. 자, 평균 반환 시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실행 시간 더하기 그리고 대기 시간 나누기 여기 있는 프로세스 개수가 되는 거잖아요. 한번 구해보면은 자, 일단 대기 시간을 구해야 돼요. 일단 실행 시간은 나와 있으니까 얘는 더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행 시간은 내비두고 대기 시간이라는 거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대기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들을 알아야 돼요. 자, 그냥 일단 우리가 앞서서 1번, 2번처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P1이 수행되면서 얘는 5초 남는 거고 그 다음에 P2가 수행되면서 얘는 10초 남는 거고 그 다음에 P3이 수행되면서 얘 1초 남는 거고 P4가 수행되면서 얘 4초 남는 거고 자, 올라가서 P1이 수행되면서 끝나는 거고
거고 그다음에 P2가 수행되고 얘 5초 남는 거고 P3이 수행되고 끝나는 거고 P4가 수행되면서 끝나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P2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구해버리면은 틀리죠. 왜냐면은 이게 이제 함정인 거예요. 왜냐면은 도착 시간이 얘가 6초예요. 6초. 6초이기 때문에 얘가 진짜로 완전히 엄청나게 깊은 함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요 전에는 이런 문제가 나오질 않았어. 작년에 2022년도에 이런 문제가 나와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문제였는데 그전에는 이렇게까지 어렵게 나오지가 않았어요. 1번, 2번처럼 그렇게 나왔는데 굉장히 잘 낸 문제죠. 정보 처리 기사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보면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P1 들어가는 건 맞아요. 얘는 도착 시간이 0초니까 그래서 P1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 얘가 5초를 수행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나머지 몇 초 남아요? 5초가 이렇게 남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지금 5초를 수행하는 지금 준비 상태 Q에 지금 5초를 수행하는 동안 도착 시간이 1초, 3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P2가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고 P3가 이렇게 준비 상태 Q에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P3가 끝나고 P3까지 들어온 상태에서 P1이 끝났단 말이에요. 5초 동안 수행하고 끝났어요. 5초 동안 수행하는 동안 P2하고 P3하고 들어온 상태가 되는 거고 P4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어요. 아직까지. 지금 6초잖아요. 지금 얘는 5초 수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P4 들어오지 못한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P1이 끝났어요. 그러면 P1이 여기 들어가겠죠? P1이 여기 들어간다.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으로 수행되는 게 뭐예요? P2가 이렇게 수행이 될 거예요. 자, P2가 5초 동안 수행이 되면서 그때 P4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때 P4라는 게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P4가 들어오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얘가 5초를 수행했으니까 10초가 이렇게 남게 되는 거고 얘는 이제 여기서 빠지는 거죠. 준비 상태에서.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 이 P2는 요 뒤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준비 상태 다음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P4는 P1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왔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P3 수행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P3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P3가 들어오고 자, 그리고 얘가 5초 수행하면서 1초 남게 되는 거죠. 5초 수행하면서 1초가 남게 된다. 자, 그리고 끝나면은 P3가 요 길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수행되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수행되는 거. 그 다음에 수행되는 건 P4인가? 아니죠. 이제는 P1이 수행돼야 되는 거죠. 아까 전에 P4 같은 경우에 P1이 끝나고 들어왔잖아요. 준비상태 Q에. 그러니까 지금 준비상태 Q, 다음에 준비상태 Q에 있는 거는 P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P4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P1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가 5초를 수행하면서 얘가 이제 끝나게 된다. 자, 그리고 얘는 더 이상 늘 거 없죠. 늘 거 없으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 올라오는 게 P4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P4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고 P4 같은 경우에는 5초 수행하고 4초가 이렇게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5초 수행하고 4초가 남으면서 여기 뒤로 P4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2, 3, 4, 2, 3, 4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들어오는 거는 P2가 되는 거고 자, P2 5초 수행하면은 5초 남는 거고 이렇게 수행되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P3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P3. 자, P3 들어오고 얘는 1초 수행하는 거죠. 1초 수행하면서 끝나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P4 들어와야 되죠. P4 들어오면서 얘는 4초 수행하고 얘는 끝나게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P2에 5초 수행하고 이제서야 끝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수행이 되는 거라. 자, 다시 한번 잘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보면 지금 여기 있는 6초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있는 6초 때문에. 자, 일단 P1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P1이 들어와서 얘가 5초를 수행했어요. 자, 그럼 얘가 5초가 남아요. 5초가 남는데 그 5초 동안 수행하는 동안 여기는 P2하고 P3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P2하고 그리고 P3가 이렇게 들어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5초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준비 상태 Q로 P1을 이렇게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P2 같은 경우에는 위로 이렇게 올라오겠죠. 이제 실행 상태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얘가 5초를 수행할 거예요. 그럼 5초를 수행하면서 10초가 남게 되는 거고 그 10초를 수행하면서 P2가 수행되는 동안 그때 P4가 도착하잖아요. 그때 P4가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된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수행되는 게 뭐예요? P3지, P3. P3가 이렇게 수행이 될 거니까 P3가 이렇게 수행이 될 거고 얘도 5초를 수행하게 될 거예요. 5초 수행하니까 1초가 남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P1 수행해야 되는 거죠. P4 수행해야 되는 게 아니라 왜? P4 도착하기 전에 끝났고 그 끝났으면 준비 상태 Q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P1을 이때 수행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P3 다음에 P4가 수행되는 게 아니라 P1이 수행된다는 거. 얘가 완전히 어마어마한 함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또 5초를 수행할 거고 그리고 끝났어요.
자, 그리고 끝났어요. 그럼 여기서 들어갈 거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들어갈 거 없으니까 자, 그 다음으로 수행되는 게 P4가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수행되는 게 여기 있는 P4가 수행이 된다. P1 다음에 P4가 수행돼야 되니까 그럼 P4 수행하게 되면은 얘는 5초 수행하고 4초를 남게 되는 거죠. P4가 5초 수행하고 4초가 남게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P3, P2하고 P3 계속 반복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P2 보면은 P2 같은 경우에는 5초 수행하고 얘는 5초 남게 되는 거고 P3 들어가야 되겠죠? 자, P3 1초 수행하고 끝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4 수행해야 되잖아요. P1 끝났으니까 P4 수행하고 얘는 4초 수행하면서 끝나게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거 P2 수행하면서 얘는 5초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 거고 요거를 다 그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대기 시간을 구할 수가 있다. 자, 이제 대기 시간 구해보도록 할게요. 대기 시간 해가지고 P1 언제 끝났어요? 자, P1 같은 경우에 끝나는 시점이 여기네. 자, 여기서 끝났단 말이에요, 여기서. 자,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나 빼고 나머지 것들 더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5초하고 5초하고. 얘는 나니까. 5초하고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얘는 대기 시간이 10초가 되는 거고 도착 시간이 0이니까 얘는 그냥 대기 시간만 10초가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P2 같은 경우에는 P2는 어디서 끝났죠? 제일 마지막에 끝났어. 제일 마지막에 여기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것들 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나 빼고 요놈 빼고 그리고 요놈 빼고 나머지 것들 더해주면 되니까 여기 있는 5초 더하기 여기 있는 5초 그리고 더하기 여기 있는 5초 더하기 여기 있는 5초 여기 있는 5초 더하기 여기는 몇 초? 1초 더하기 여기는 몇 초? 여기는 4초란 말이에요. 나 빼고 나머지 것들 다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20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5가 되는 거니까 25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대기 시간이 25초인데 도착 시간이 몇이에요? 1초란 말이에요. 25에서 1을 빼주게 되면은 24초를 대기했다. 얘는 총 대기 시간이 24초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프로세스 3 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세스 3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끝났네.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나 빼고 프로세스 3은 나 빼고 구해주면 되는 거죠. 요거 빼고 나머지 것들 다 더하면 되니까 여기서 5 나오는 거고 여기서 5 나오는 거고 플러스 나 빼고 여기서 5 나오는 거고 여기서 5 나오는 거고 여기서 5 나오는 거고 자, 여기서 끝났잖아요. 나 빼고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25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대기 시간이 25초가 되는데 얘가 도착 시간이 몇 초예요? 3초예요. 3을 이렇게 빼주게 되니까 22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22초가 된다. 야, 산수하려니까 참 힘들어요. 그 다음에 P4는 어디서 끝났어요? 자, P4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끝났단 말이다.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나 빼고 더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P4 빼고 여기는 P4 빼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 더해주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20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둘 해가지고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26이 된다. 그래서 얘는 26이 되는 거고 여기서 몇을 빼요? 도착 시간 6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을 이렇게 빼주게 되면은 2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20이라는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 자, 나머지 것들 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다 지우고 이제 산수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니까는 34가 되는 거고 암산을 잘 못해. 자, 그리고 여기서 22가 있으니까 얘는 5가 되는 거니까 56이 되는 거고 자, 56에다가 20을 이렇게 더하게 되면은 5, 6, 7, 76이 되는 거네. 자, 76이 되는 거고 76. 그래서 얘 대기 시간은 76이에요. 그 다음에 실행시간도 더해야 돼요. 실행시간도. 자, 실행시간 다 더하니까는 얘는 25가 되는 거고 자, 6 더하기 9 하게 되면은 95. 얘는 0이니까 2 올라가고 40이 되는 거네. 40. 그래서 76에다가 40을 이렇게 더하면 된다. 산수를 너무 느리게 한다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정보처리 강사예요. 6 이거 7, 8, 9, 10, 1, 11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 그 수행하는 시간은 116초가 되는 거고 얘를 몇 개로 나눠요? 4로 나눠야지. 4로. 그러면 4, 2, 8 해가지고 4, 9, 36 해가지고 29초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얘는 총 평균 시간, 그러니까 평균 반환 시간 같은 경우에는 29초가 된다. 평균 반환 시간은 다 끝내고 나서 나한테 돌려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얘는 총 29초가 되는 거야. 얘 같은 경우에는 함정이 있다라는 거를 좀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P1이 왔어요. 자, 그리고 얘가 5초를 수행했어요. 그 5초가 돌아가는 동안에 P2하고 그리고 P3라는 게 도착을 했고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5초가 남은 거잖아요. 그럼 얘를 끝났으면은 준비 상태 큐로 이렇게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P2가 수행되는데 5초 동안 수행되는데 그때 P4가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때. 요거를 주의를 하셔야 돼요. 요거를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대로 1, 2, 3, 4, 1, 2, 3, 4, 1, 2, 3, 4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답이 절대 안 나와. 그래갖고 요게 6초에 도착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주의를 해서 풀어주시면은 충분히 맞추실 수 있다. 저보다 산수들 다 잘하시니까는 충분히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라운드 로빈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세 문제 한번 풀어봤어요. 그래서 이런 유형들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유형들에 대비해서 여러분들 조금만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조금만 힘내주세요. 마지막까지 시험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1회 같은 경우에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는 조금만 힘내셔가지고 다들 합격하시고 다들 저한테 좋은 소식 전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감기 걸리지 마시고 코로나 절대 걸리시면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건강하시라고 응원해 드릴 거고 합격하시라고 응원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조금만 힘내주세요.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정한 거고 그리고 다들 여러분들 응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만 조금 힘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앞에서 내가 암만 떠들어 봐야 그냥 소기의 경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웃는 얼굴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